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광해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명했지만 왕위에서 쫓겨난 왕이었죠. 1623년 인조 반정으로 능양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16번째 왕, 인조입니다. 인조는 광해군과 반대되는 정책을 폈습니다. 광해군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했다면 인조는 명나라만 섬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명나라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 오랑캐 후금은 섬길 수 없다. 당당했습니다. 의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병자호란, 그리고 삼전도의 굴욕. 왕이 오랑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가 터지도록 절을 해야 했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반정으로 왕이 되다. 1623년 3월 인조 반정이 성공했습니다. 능양군 이종은 왕이 되었습니다. 인조입니다. 인조는 선조의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반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원군이었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조도 광해군처럼 정통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반정으로 왕이 되었다. 명분이 필요하다. 인조는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광해군은 인륜을 저버렸다. 명나라를 배신했다. 우리는 바로잡았다. 특히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했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은인이다. 우리는 끝까지 명나라를 섬겨야 한다. 서인 신하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오랑캐 후금과는 상종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지 못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갈의 난. 그런데 인조가 왕이 된 지 1년도 안 되어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갈의 난이었습니다. 이갈은 인조 반정의 공신이었습니다. 반정을 성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만 이갈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는 1등 공신이 되어야 하는데 2등 공신이 되었다. 게다가 다른 공신들이 이갈을 견제했습니다. 이갈이 너무 강하다. 위험하다. 결국 이갈을 평안도로 보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갈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왕을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대접하다니. 1624년 1월 이갈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평안도의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인조는 놀랐습니다. 벌써 이런 일이. 왕이 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조는 또 도망쳤습니다. 공주로 피난을 갔습니다. 할아버지 선조처럼 나도 도망가는구나. 인조는 괴로웠습니다. 다행히 장만, 정충신 등 장군들이 이갈의 난을 진압했습니다. 이갈은 전사했고 반란은 평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조의 권위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후금의 침입. 그 사이 북쪽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후금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1616년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웠습니다. 1626년 누르하치가 죽고 아들 홍타이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홍타이지는 야심이 컸습니다.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차지하겠다. 하지만 명나라를 치기 전에 뒤를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조선이 문제였습니다. 조선이 명나라 편이면 후금이 명나라를 칠 때 뒤에서 공격받을 수 있었습니다. 홍타이지는 사신을 보냈습니다. 조선과 형제의 나라가 되고 싶다. 우호관계를 맺자. 하지만 인조는 거절했습니다. 오랑캐와 형제가 될 수 없다. 서인 신하들도 강경했습니다. 오랑캐는 오랑캐일 뿐입니다. 우리는 명나라만 섬깁니다. 홍타이지는 화가 났습니다. 조선이 감히. 1627년 후금이 쳐들어왔습니다. 정묘호란이었습니다. 정묘호란. 1627년 1월 후금군 3만 명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아민이 이끄는 군대였습니다.
조선군은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의주가 함락되고 안주가 함락되고 평양도 위험해졌습니다. 인조는 또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강화도로 갔습니다. 강화도는 서민이 안전할 것이다. 조정 신하들과 왕실 가족들을 모두 강화도로 피신시켰습니다. 후금군은 한양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한양을 점령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적이 점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을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후금이 요구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 관계를 끊어라. 우리와 형제의 맹약을 맺어라. 인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1627년 3월 형제의 맹약을 맺었습니다. 후금과 조선은 형의 나라, 동생의 나라가 되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후금군은 물러갔습니다. 오막 마이너스 배신과 준비. 하지만 인조와 신하들은 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랑캐와 맺은 약속 따위. 몰래 명나라와 계속 교류했습니다.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명나라를 섬겼습니다. 후금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홍타이지는 분노했습니다. 한편 조선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후금이 또 쳐들어오면 막아야 한다. 남한산성을 보수했습니다. 성곽을 튼튼하게 쌓고 군량을 비축했습니다. 강화도도 요새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싸워야 한다. 하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636년 후금에서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홍타이지가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라 이름도 바꿨습니다. 후금에서 청나라로. 홍타이지는 조선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황제의 나라다. 조선은 우리에게 신하의 예를 갖춰라. 인조는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오랑캐에게 어떻게 신하의 예를 갖추겠는가. 육막 마이너스 병자호란. 1636년 12월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홍타이지가 직접 왔습니다. 12만 대군을 이끌고. 너무 빨랐습니다. 보름 만에 한양까지 왔습니다. 인조는 또 강화도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청군이 길을 막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1636년 12월 14일 인조와 신하들은 남한산성에 갇혔습니다. 청군 12만이 산성을 포위했습니다. 왕실 가족들은 강화도로 피신했습니다. 세자빈과 대군들 그리고 많은 신하 가족들이 강화도로 갔습니다. 강화도는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7막 마이너스 남한산성의 47일. 남한산성은 추웠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군사들과 신하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버티면 명나라에서 구원군이 올 것이다. 주화파와 척화파가 대립했습니다. 주화파는 최면길이 이끌었습니다. 전하 항복해야 합니다. 이기기 힘듭니다. 척화파는 김상원이 이끌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랑캐에게 항복하느니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인조는 고민했습니다. 매일 청나라에서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왕은 나와서 항복하라. 하지만 인조는 버텼습니다. 명나라 구원군이 올 것이다. 구원군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도 이미 약했습니다. 조선을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군사들이 굶주렸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8막 마이너스 강화도의 함락. 1637년 1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강화도는 섬인데.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청군은 겨울을 이용했습니다. 바다가 얼어붙었던 겁니다. 얼어붙은 바다를 건너 강화도로 쳐들어갔습니다. 강화도를 지키던 장신이 패배했습니다. 청군이 강화도를 점령했습니다. 왕실 가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세자빈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 임평대군, 그리고 수많은 양반 부녀자들. 인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포로가 되었다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도 인정했습니다. 전하 항복하셔야 합니다. 김상헌조차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구막 -3전도의 굴욕.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나왔습니다. 삼전도로 갔습니다. 한강 남쪽 나루터였습니다. 홍타이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조는 청나라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푸른색 옷, 오랑캐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타이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홍타이지가 말했습니다. 조선왕 무릎을 꿇어라. 인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305고 두례를 행하라. 305고 두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조선의 왕이 오랑캐 황제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인조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1번, 2번, 3번. 9번.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신하들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욕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대의 치욕이었습니다. 신막 -굴욕의 조건. 항복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첫째,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나라가 된다. 둘째, 명나라와 관계를 끊는다. 셋째, 왕자들을 인질로 보낸다. 넷째, 막대한 배상금을 낸다. 금, 은, 비단, 소, 말. 다섯째, 조선의 신하들 중 청나라에 반대한 사람들을 넘긴다. 여섯째, 조선 여인들을 바친다. 인조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림대군과 임평대군은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인질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김상헌, 홍익한 등 척화파 신하들도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여자들도 끌려갔습니다. 양반 부녀자들, 일반 백성 여자들. 가족과 헤어지는 눈물, 울부짖는 소리가 끝이 없었습니다. 11막 인조의 괴로움. 인조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백성들은 인조를 원망했습니다. 도망만 다니시던 임금. 우리를 지키지 못한 임금.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최명길과 김상헌의 대립이 심했습니다. 최명길은 항복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현실을 봐야 했다.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김상헌은 끝까지 싸우자던 사람입니다.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항복은 치욕이다. 죽더라도 싸워야 했다. 누가 옳았을까요? 역사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인조는 평생 이 치욕을 잊지 못했습니다. 1649년 인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54, 재위 27년이었습니다. 긴 세월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은 병자호란과 삼전도의 굴욕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의리를 지키려다 나라를 망칠 뻔했습니다. 명분을 내세우다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옳았을까요? 인조의 친명 정책이 옳았을까요?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명분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적 앞에서 무조건 의리만 외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일 수 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은 조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훗날 북벌론으로 이어집니다. 언젠가는 청나라를 쳐서 이 치욕을 갚겠다. 다음 시간에는 인조의 아들 효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왕이 된 사람. 그리고 북벌을 꿈꾼 왕.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